자, 오늘은 배당주 투자자 중에서 흑우를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게 배당주를 평소에 투자하지 않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약간 연말쯤 되면은 혹하게 되기 마련인데, 왜냐면 한 하루 이틀만 넣어놓으면 8% 9% 배당을 준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덥석 물어버리면 흑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배당주를 사기 전에 미리 이런 거는 따져봐야지 흑우가 아니고, 이런 걸 다 따지고 했으면 뭐 나름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배당주를 투자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배당락이야. 이거는 배당주로 나름 유명한 것들 중에는 은행 같은 금융주도 있고 이런 리츠도 있는데, 최근에 리츠 가격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배당 주는 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잖아. 그 중에 하나인 JR 글로벌 리츠라는 건데, 이거를 보면 이 26일이 그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마지막 날이고, 이 날은 이제 배당을 주는 권리가 없으니까 배당락일이라서, 가격을 보면은 만약에 이날 마지막 날에 최저가에 샀다 그러면은 4,150원에 사가지고, 다음날 배당락이니까 최고점에 팔았다 하면은 이제 85원이 떨어진 거지. 근데 얘는 배당을 얼마를 주냐면 190원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따져봤을 때 원래대로면은 190원 나누기 4,150원 퍼센트로 하면 4.57, 한 4.6%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까졌잖아. 까진 게 85원이잖아. 그러면 사실상 190원에서 85원이 까졌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막상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뒷단에서 미리 좀 한두 달 전에 사가지고 배당 받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이때는 어차피 고만고만 했으니까 4,000원에 해서 여기 4,200원에만 팔아도 얼마야. 이것만 해도 5%인데 굳이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배당락해서 빠지고 하면, 이건 다행히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지만 보통 떨어지고 줄줄 새는 경우 있으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 낭패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소득세인 거지. 이렇게 아까 190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세를 15.4%를 내니까 얼마야? 빼면은 84.6%, 이게 실제로 받는 돈이라는 거지. 160.74원이 실제로 받는 돈인데, 여기다 아까 까진 돈 얼마야? 85원 빼고 이거를 들어간 돈으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은 1.8%다. 따지고 보면 먹을 게 별로 없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4.6%를 기대하고 갔지만 훨씬 떨어지는 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는 배당 컷이 문제지. 이거는 190원을 따박따박 줬을 때의 얘기인 건데, 이걸 보면 이 자산이 배당을 그만큼 줄 수 있냐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한국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폭망, 이런 기사인데, 결국에는 저 리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해당할 리츠가 최근에 뭐 상업성 부동산, 외국의 상업성 부동산들이 뭐 금리가 오르고 이래가지고 막 가격이 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런 거를 많이 보유한 리츠였다라고 하면은 그 배당을 따박따박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뭐 190원을 예상하고 들어갔지만 180원을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리츠, 자기가 산 리츠에 그 보유한 뭐 자산이라든지, 리츠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금융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배당을 깎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거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190원 주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안 주면, 이거는 그냥 아까 거기서 수익률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190 빼기 할 것도 없이 그냥 빵에서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그 85원만큼 까진 게 결국 수익이 아니지 손실로 되어버리는 그냥 대참사 벌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뭐 그런 거 다 통과했어. 배당 잘 받았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익이 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거는 이자랑 배당 같은 거로 해서 번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이제 그거는 아까 말한 15.4%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번 다른 소득, 사업이라든지 월급 받는 사람이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합쳐가지고 세율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5천만 원이다 해서 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두 개
2천만 원에 치고 5천만 원 치면 7천만 원이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허들 넘어가지고 여 윗단계에 걸려버리는 거지. 이 윗단계에 걸리면서 이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데 뭐 이게 딱 2천만 원을 넣으면 이게 전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분이 적용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3천만 원을 벌었다 하면은 2천만 원까지는 아까 말한 15.4%가 적용되는 거고,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8천만 원 금융소득 3천에 그러면 아까 월급 연봉 5천 했으니까 8천이니까 이쪽 허들에 걸려가지고 누진으로 이렇게 허들 넘으면 꽤나 높은 비율로 요 위쪽에 요 사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맞는다. 그러면은 15.4% 예상하고 아까 뗐는데 더 높은 세율로 떼가니까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그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박탈될 수 있다. 이게 뭐 이런 배당 소득 받는 사람들 보면 보통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이 일 안 하고 뭐 받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뭐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식들 쪽으로 뭐 피부양자가 이미 돼 있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2천만 원을 넘어가 버린다. 근데 옛날에는 뭐 3,400만 원이었는데 요새 이렇게 기준이 더 엄격해져가지고 2천만 원만 넘어도 이분들이 버는 돈에 2천만 원, 다른 것도 다 합쳐가지고, 근데 뭐 다른 거 다 없다고 치고 딱 배당만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2천만 원이 넘었다 하면은 이제 바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제 더 높은 건강보험, 원래는 그냥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직접 본인이 내면서 만약에 자산이랑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이거는 먹는 배당 수익보다 더 큰 이제 건강보험료를 뱉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본 사람이면 그렇게도 매력이 있다 하면은 배당 수익을 먹으려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하루 이틀 넣어놓고 5% 6%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흑우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었고, 후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